두 번째 사례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가 어머니 처와 사별을 했고요. 어린아이 2명을 가진 상태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실 때는 자기 재산의 명의를 부인 앞으로 해두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이 아버님이 새어머니 앞으로 자기 재산을 다 명의를 해두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길렀죠. 본인은 출산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뜻밖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남은 자식들은 아버님과 새어머님이 물려둔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꿈을 꾸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새어머니의 친정 형제들이 상속 재산을 내놓으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으면 상속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서 법정 상속인에게 기계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은 새어머니죠. 새어머니의 직계 혈족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으로 나와서 정성껏 기른 아이 둘은 새어머니의 직계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에서 처음부터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의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면 결국 새어머니의 형제들, 새어머니의 형제들도 돌아가셨으면은 새어머니 형제의 자식들, 새어머니의 친정 조카들에게 전 재산이 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데 현행 상속법 체제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에 유언을 했다면, 새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을 했다면은 가슴으로 낳아 기른 자녀 2명에게 아버지의 노력, 또 새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못한 점 아마 하늘나라에 가셔도 몹시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 사례, 요즘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이상하게 취급받지도 않고요. 실제로 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 안 하고 독신의 삶을 끝까지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한 독신 여성이 계십니다. 평소 장애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사후에 장애아동 자선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마음 먹고 자선단체와 협의하던 중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 형제들도 모두 사망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 재산은 결국은 얼굴도 잘 모르고 가깝지도 않은 조카에게 전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독신 자산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독신자들 경우에는 사망할 때 의미 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부모 다 돌아가시면 그 한 다리 건너 조카들은 의미 있는 상속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럴 경우에 유언이 없으면 바로 그 의미 없는 상속인들에게 이분이 귀하게 쌓아올린 모든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분이 평소에 내 이 전 재산, 내 많은 재산을 사회 봉사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다 하더라도 유언이 없으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그 자선단체를 유언 집행자로 한다라는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셨다면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다면 자신이 평생 마련한 소중한 재산이 자신 뜻대로 사용될 거란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으셨을 텐데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영국의 유명한 시곡 작가가 묘비명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비명을 남겼다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까지 그 가족의 문제가 가는 이 안타까움이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웰다잉에서 내 건강과 신체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과제가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평생 모은 귀한 재산을 어떻게 내가 죽을 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즉 유언장 작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가족이 싸우고 형제가 싸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